사법개혁 얘기를 굉장히 좀 급속하게 옮겨갔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뭐냐 뭐 이런 걸 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손을 대보겠다,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법개혁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좀 나아집니까?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없는 것보다는 나으리라고 봐요. 예. 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더기처럼 기워나가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저렇게 대처를 하고 예. 좀 말끔하게 명품으로 된 제도라는 거는 존재하기 어렵고 다 덕지덕지 기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긴 하는 건데 예. 저게 되면 안 한 것보다는 좀은 나리라고 봐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확 달라진다? 그럴 일은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예. 저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로는 오늘 대법원에서도 드디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했던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재판소원법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게 있고 나서부터 갑자기 재판소원법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응징하듯이 하는 제도는 우리 사법제도라는 거는 판사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관련돼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쌓여온 게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계실 때는 문제가 없었냐. 그리고 또 판사들을 청와대에 바로 데려다가 쓰고 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었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마치 지금은 어떤 그 법원이 싫어하는 제도를 무조건 드러내는 거. 법 왜곡죄라거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1년에 오는 사건 수가 4만 건입니다. 그럼 대법관이 12명쯤 되니까 1인당 3,000건을 해야 되니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하루에 10건씩 봐야 되는데 기록이 다 이만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거를 2배로 늘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런 사건을 하루에 10건 보는 거를 5건 보게 해준다고 해서 실제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보여주기식 개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사법부의 반발만 불러오고 지금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손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게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쓸데없는 도움이 안 되는 제도를 놓고 싸우게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안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재판소원 제도라든가 대법관을 24명을 늘리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온 이 전원 합의체라는 게 사실상 없어집니다. 이런 제도를 내놓고 너는 다른 대안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전에 검찰 개혁할 때 공수처를 내놓고 공수처 아니면 너 뭐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수사기소 분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부에서 내놓은 아젠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 금 변호사님 진단에 저도 크게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안에 관한 게 아니고 이 법이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이요. 그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막 논의를 해서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권력 투쟁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11분의 대법관들이 일을 저질렀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선 직전에 저질렀단 말이에요. 실제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반쯤 침해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법원이 도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두 권력기관이 다투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 말씀에 아주 동의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다만 제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발디디기 시작한 게 2012년인데 지금 14년째 검찰 개혁을 얘기했는데 검찰이 더 나빠졌습니다. 공수처 만들고 수사기소 분리하고 뭐 검찰 이제 없앤다고까지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진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수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간만 길어지고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저는
사법개혁도 그런 식으로 갈까봐 뭐 권력 투쟁을 하면서 조금 좋아지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개혁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항상 우리 편 만들려다가 실패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반대를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어지는 그 민주당에 대한 얘기에서 어차피 또 나옵니다. 예. 그 보안 수사권 때문에 오늘 제목이 저희가 내세운 제목이 내란 재판과 최근의 전국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재판 이후에 쭉 이어져 오면서 전국도 물론 함께 흘러왔습니다만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다 내부적으로 지금 좀 요란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저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MBC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 취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집권 초에 이 정도 그 지지율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이 움직이게 돼 있죠. 사실 뭐 지지율이 낮아도 초기에는 같이 움직이니까요. 나중엔 좀 뭐 이렇게 갈라서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근데 이제 요즘 보이는 양상은 조금 이례적이어서 예를 들면 이제 검찰개혁 과정에서 공소청의 수사관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로 민주당에선 주지 말자는 것이었고 정부에선 주자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한동안 좀 갈등이 있다가 요즘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좀 봉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요건 좀 짤막하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검찰개혁 방안은 그 정부 출범 이후로 예. 그 총리실에서 TF 만들고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다 흥크러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의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제 국회에서 그 정부 입법 예고와 무관하게 예고안과 무관하게 입법권은 이제 국회에 있는 거니까요. 예.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진보적인 야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회의 안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경위는 총리실 산하 TF 낸 것은 검찰 개혁을 안 하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됐고 앞으로 국회에서 여당과 진보 야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긴 한데 어느 정권이든 사실 그 검찰이 잘 드는 칼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검찰을 그 권한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긴 조금 저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지금 이재명 정부를 빼고 이제 그 전까지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조국 사태 전까지 역사상 최대로 검찰 특수부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다만 지금 이제 이 질문하신 거는 이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저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 뭐 여기서 얘기할 자리는 아니고 다만 이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범죄에 대응하기도 좋고 사람들한테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방법이다. 예. 이걸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기준에 놓고 보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흐트러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유 작가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 이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마디만 첨언하면 예.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예. 그 법무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정부. 저는 이재명 정부. 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망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지금도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은 어느 정권도 다른 검찰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검찰 개혁이에요. 예. 만약 정성호 장관이 진짜 이 검찰을 우리 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마음속에 이 칼을 잘 벼려가지고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요. 예.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 김인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과 정청래 대표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 논의가 어디서 왜 출발했는지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라. 이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대통령의 견해예요. 저는 이제 이 방침에 따라서 국회가 자기의 권한인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전진 배치가 됐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수부 같은 거는 지금 뭐 이 맥을 못 추고 검찰이 없어지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특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름만 지금 아까 이제 검찰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100% 공감하는데 대신 검찰 특수부가 온 대신 지금 특검이 있는 겁니다. 특검의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고 그 밑에 수사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인데 지금 이제 2차 특검을 또 출범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나 왜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그 본질은 검찰 특수부랑 똑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 편인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정청래 이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하는 게 이제 이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말씀하실 거면 특검은 다르다.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